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떤 모습인가요, 전문가님? 일단 코스피 오전 중에 이제 장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계속 조금 플러스도 갔다가 마이너스도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엔 지금 한 10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한 0.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매수세는 개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조금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왜 우리 시장은 이렇게 사실은 소폭 오르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그저께 안 좋았을 때 어제 많이 올랐죠, 우리 시장은. 그렇죠. 네, 우리 시장이 약간 디커플링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좀 대형주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시적으로 조금 속도 조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지만 우리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최근 코스닥이 조금 상승률이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상승률이 조금 둔화돼 있었던 부분이 바이오 섹터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코스닥 시총 1위부터 거의 밑에까지 한 10위 안으로는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20위 안에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보이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좀 올랐던 이제 IT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책 관련해서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은 또 크게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많이 미리 올랐던 종목들은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좀 쉬었던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지수를 좀 다시 좀 잡아주고 있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역시 매수 주체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는 좀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모두 사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던 바이오주들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흐름 지금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안이 좀 발효가 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굴기 업체인 화웨이가 15일부터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잠시 뒤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8월 수출 물가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성장주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랠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내용 전문가님 과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탄소 효율 그린 뉴딜 후보군들이 꿈틀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보면 될지 이에 대해서도 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이마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마트는요, 오늘 키움증권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올해 16개 점포를 폐점하고 향후에 3년부터 5년까지 50개 점포를 구조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템포인데 앞으로의 향후 랠리의 가능성도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이슈 바로 화웨이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요, 제재안 발효가 되면서 화웨이가 오늘부터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사용해 생산의 물품 화웨이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는요, 미국 당국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TSMC, SMIC 그리고 국내의 IT 투톱 모두 다 정부 사전 허가 없이는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국내 IT 투톱 특별 허가를 요청한 상태지만요,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업계 분석인데요.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되겠지만 멀리 본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8월 수출 물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락의 요인으로는 반도체 가격 플러스 $1 환율의 하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플래시 메모리, D램 수출 가격이 각각 4.8 그리고 1.0%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환율의 변동성도 수출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똑같이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에 포함될 후보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최근 글로벌 증시가 조정장을 맞으면서 고려를 했을 때 친환경 테마가 하나의 선택지로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인데요. 14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요, 3월부터 15일까지 LG전자는 6.5%나 주가가 상승했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7.9%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환경도 비용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최선호주로는 LG화학 그리고 포스코를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점검해봤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성장주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에 풍력, 태양광, 수소 관련주들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히 수소차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 당분간은 좀 상승폭은 좀 줄어들고 상승의 속도는 좀 천천히 갈 것 같고요. 네.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빠졌다가 하는 이런 장세가 당분간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개인의 대기 자금은 여전히 뭐 60조에서 뭐 70조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예전을 돌이켜 보면 2005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이제 개인들이 펀드로 샀던 금액을 보면 한 120조 정도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때는 간접 투자였고 지금 이제 직접 투자라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개인의 투자 여력은 여전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예금을 포함한 개인의 유동성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보면 3,000조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개인들이 투자의 가장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엔 근데 그렇다고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지만은 않고 있죠. 지금 보면 뭐 올라가는 날은 좀 매도를 하고 또 빠지는 날은 좀 사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전처럼 비이성적인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좀 스마트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럼 결국에는 예전의 상승은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들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네. 그동안. 뭐 2조 5천억, 뭐 3조까지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부라도 돌아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시장은 더 업사이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오랜만에 뭐 사실은 개인들이 좀 주식으로 좀 성공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과 별도로 우리 시장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거의 뭐 0.8에서 0.9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디커플링 됐던 시점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뭐 2000년대 초반 이때 이후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디커플링, 뭐 내수의 이제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이 빠질 때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경향이 간혹 나오긴 하지만 지금이 그런 시기인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조화되면서 같이 경제 상황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뭐 흐름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정책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들, 예. 그동안 이제 좀 너무 안 좋은 회사여서 방치했던 기업인데 알고 봤더니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 이런 기업들을 지금 발굴해내고 있죠. 그래서 좀 부담 없는 주식들을 좀 찾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장주들은 좀 쉬어갈 때 이런 종목들 정책 관련주라든지 이런 저평가 실적주들 관련된 것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뭐 지수를 끌어당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상승 속도는 워낙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된다면 상황은 조금 더 호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미국 시장과 계속해서 커플링 될 것이다, 디커플링 되기는 어렵다라는 점도 설명해드렸습니다. 당분간의 이 정책 이슈 관련해서 또 저평가 실적주들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좋고 성장주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할 예정인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에 포함될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BBRGK 뉴딜 지수 발표 후에 편입 종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그린 뉴딜 지수 포함 종목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그렇다면 어떤 종목 후보군을 좀 추려본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탄소율 그린 뉴딜 관련돼서 얘기는 이미 벌써 나왔던 부분이고요. 예. 10월 중에 이제 지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초이스할 거냐 아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해진다라고 하면 진짜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이 편입이 될 건지 아니면 공해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을 편입을 할 건지 예,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기사들을 보면 주로 큰 공해 배출이 가장 큰 LG화학이나 뭐 포스코가 오히려 줄이면 예. 수혜를 더 볼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고 해서 그 지금 이산화탄소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해 배출이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여기서 좀 뭐 덜 배출한 회사 걸 사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거래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한 300여 개가 있어서 상장회사만 300개가 있어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시총 1조 이상으로 이제 관심받는 기업들이 뭐 LG전자라든지 뭐 한원시스템, 뭐 현대글로비스, LG이노텍, 그다음에 뭐 CJ 대한통운, 만도, 일진머티리얼즈 되게 많죠. 예. 예,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될 거라고 보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공해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기업이 뭐 좋을지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좋을지는 어디가 편입될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탄소 배출 관련돼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관련된 뭐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뉴스에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종목 선정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정확하게 편입이 될 건지는 향후에 그 추이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수소 경제 구축 관련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 장에서도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두셔야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올해 16개 점포를 폐점하고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50개 점포를 구조 조정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또한 현재 4개 점포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마트는 점포 수가 큰 변동성이 없어서 반사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가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전문가님. 그러고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이마트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좀 크고 무거운 종목이 뭐 유통 쪽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죠. 그쵸. 예, 뭐 누가 요즘에 이마트 가냐, 홈플러스 맞아요. 가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마트 내에서도 결국에는 온라인 사업 부분이 이제 쓱닷컴이라든지 뭐 이마트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요. 네. 뭐 특히 이제 신선식품의 강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신선식품을 사실은 가락시장 이런 데서 사오지 않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선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야채값이 폭등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마진폭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지금 전국에 옛날에 한동안은 뭐 이마트 왕국이다 할 정도로 전국에 점포가 없는 곳이 없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줄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청계천점이라든지 신규 점포를 열면서 신사업 모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쟁사들은 지금 계속 줄이고 있죠. 예,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는 줄이고 있고, 그럼 이마트는 줄이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미국의 월마트 모델인 그 점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류 창구 역할을 하는, 보면 배송하기도 더 편하겠죠. 예, 서울 각 뭐 모든 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을 배달하기 가장 빠른 예, 그런 루트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새로 오픈한 청계천점 같은 경우 보면 뭐 한쪽은 매장이 있고 한쪽은 물류 창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점포의 효율화를 좀 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동안 호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안 좋았던 사업 분야들은 다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 실적은 빨리 돌아설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키움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계속 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실 텐데,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일봉상으로는 지금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3만 원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한 2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눌리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5일선이라든지 11선 조정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사셔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11선 한 14만 원 정도까지 좀 빠지지 않겠나 싶고, 뭐 빠질 때마다 조금 분할 매수하셔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120주선에 한번 걸리는 자리에서 걸렸기 때문에 이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라고 하면 뭐 여전히 한 1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가 점포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만 한 14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들어가셔서 주봉상 121선을 돌파를 한다면 18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앞에 저항선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마트 주가 상승 기대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을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계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판 유딜 새로운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는 SI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강세 쪽으로 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서 또 최근에 시장의 또 섹터들의 움직임이 강한데 그중에서 또 SI라고 하는 시스템 통합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이런 쪽에 움직이는 배경이 뭔지 그에 따라서 또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제 SI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영어가 나오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시스템 인테그레이트, 그러니까 즉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다라고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게 되면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대기업 계열사들이 IT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기존의 다른 계열사들을 지원해주고 그에 따라서 IT 관련된 유지 보수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스템의 설계부터 이제 최적화 하드웨어까지, 즉 여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또 선정을 하죠. 그래서 게다가 사용자 맞춤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유지 보수까지 모두 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턴키 프로젝트처럼 모든 일을 IT 관련된 쪽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내는 대표적인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아무래도 기업 내부의 어떤 정보의 보안도 유지해야 되고 또 기밀도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을 쉽게 외주를 주기 힘들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쪽에서 정보를 또 컨트롤하고 이를 또 계속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쪽이 나온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 시스템 통합 사업이 그래서 대기업 계열 쪽에서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제조업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여전히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체가 필요하죠. 그런 쪽에서 계속 시장에서는 IT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가 좀 더 높아가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4차 산업혁명이 발판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또 언택트까지 부각된다. 그러면 지금 SI 업체들이 날개를 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이 상당히 높은 게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뒤늦게 이쪽도 성장하는 산업이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재조명을 받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제조업들에 대한 부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제조업 비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히 과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점을 찍으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후퇴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경쟁력이나 특히 이쪽은 제조업 관련된 쪽은 중국 쪽에서 많이 밀리고 신흥국 쪽에서 밀리게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먹거리는 앞으로 여기서 계속 찾으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IT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같이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흐름들도 앞으로 IT 산업이 커지는데 그리고 그를 또 뒷받침하는 SI 업체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SI 업체의 특성을 또 잠깐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내 관리 부서에 대한 성격들이 좀 강하다. 약간 이제 단점의 성격들이죠. 그런 쪽과 함께 또 그룹 내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대상도 된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게다가 또 내부 매출에 거의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배 구조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쪽도 여러 가지 아무래도 좀 할인받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계속 꾸준하게 진행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내 IT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 과거 한 2016년도부터 꾸준히 커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잘 확인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국내 기업 소프트웨어 관련된 신사업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이죠. 이쪽을 거의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표적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대세죠. 비대면 언택트가 대세인 상황 쪽에서 이쪽에 대한 전환을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계속 이쪽에 대한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VR, AR도 만만치 않고요. 빅데이터, 그리고 AI 이런 쪽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IT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높아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총 관리하고 있는 이런 어떤 SI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한국판 뉴딜 정책도 한 몫을 하죠.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디지털 뉴딜 그리고 또 그린 뉴딜이 있는데 이를 또 통합하고 있는 디지털 그린 융복합까지 합치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 댐이라든가 지능형 정부 그리고 의료 인프라를 스마트한 쪽으로 바꾼다라든가 게다가 또 스쿨도 또 바뀌죠. 학교 여러 가지 흐름들도 디지털 쪽으로 바뀌면서
SOC 디지털과 그리고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 쪽이죠. 이런 쪽까지 연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랬던 디지털이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관점들이 부각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세부적인 내용까지 또 살펴보게 되면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데이터 댐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댐을 만든 다음에 그걸 또 5G 기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라는 의도가 높은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AI 지능형 정보까지 또 마찬가지 5G가 나오죠. 그런 쪽에서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그리고 또 SOC 디지털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체가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발주가 나와서 이를 수주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이런 또 기회를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일단 대기업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보다는 약간 중소기업 쪽으로 좀 더 일감은 더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SI 업체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과거부터 상대적으로 주가보다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좀 선순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금 대표적인 현대오토에버, 삼성 SDS, 롯데정보통신, 신세계 INC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지수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의 배경은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성,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이 부각되면서 이쪽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양호했다라는 쪽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시장 대비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죠. 이런 쪽도 하나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실적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4개 회사, 최근에 거론도 많이 되고 어떤 SI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 SDS를 빼고는 나머지 흐름들 거의 다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언택트 쪽으로 가속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 쪽에서 그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안정성과 그래도 꾸준하게 어떤 수주가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현대오토에버나 한화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기대한다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앞서 보셨던 뉴딜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이제 언택트 기반의 여러 가지 변화들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들을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밖에 바라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성장세, 안정적인 실적 모두 다 가세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눌림목 매수 가능한 쪽으로 계속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모멘텀을 보게 되면 하반기 실적과 관련해서 수주가 확대되는 업체들이 어디냐.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가장 큰 발주 대상일 거고요. 그러면 이에 따른 흐름들은 아무래도 어떤 수주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쪽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수주를 얼만큼 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면서 관심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2가지 종목을 찾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다우기술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은 한 5% 정도 작년 대비해서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키움증권이죠. 지분을 한 48%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증권주가 잘 나가고 있죠. 그런 쪽에서 또 지분법 평가에 기대한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실적을 보다 보면은 다우기술의 가장 큰 메리트와 함께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모습들은 실적 대비 싸다, 밸류가 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도 PER 5.5배, PER 0.7배다.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저평가의 모멘텀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매수 흐름, 어떤 매기 흐름들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1차로 한 3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500원대로 대응한 전략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대기업 계열이긴 하지만 신세계 INC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이마트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히 ITC를 접목한 유통 부분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고요. 게다가 또 온라인 유통이 대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뜨는 게 SSG, 쓱닷컴이죠. 이쪽에 대한 이제 페이드의 확대 기대감까지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185억이 나왔는데 상반기만 129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기조 이어가게 되면은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실적은 좋아지겠죠.
근데 주가는 반영이 덜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하반기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8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7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SI 업체들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는 관점 쪽에서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SI 관련주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회 초록뱀입니다. 오늘장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9위의 유니슨도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8위의 HLB는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예스24는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예스24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97% 보유하고 있는데요. 평가 가치가 9천억 원에 육박하는 만큼 카카오뱅크 기업 공개를 앞두고 이 종목이 덩달아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7,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6위의 현대공업도 20%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공업이 현대차의 신형 투싼에 적용될 내장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위는 모트렉스, 4위는 제주반도체, 3위는 EM코리아, 2위는 네이버, 1위 현대차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가 오늘장 10%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트렉스는 HLDS와 MOU를 체결하고 첨단 센서를 적용한 차량용 프리미엄 공기청정기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에 올라가고 있는 모트렉스는 앞으로 더 갈까요, 전문가님? 더 갈 거는 맞는데 오늘은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갈 것 같지만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곳은 5,120원 자리입니다. 밑에 날씨는 어떤가요? 여기 많이 춥네요. 다시 따뜻해질까요? 매수세가 약해서 이건 더 못 간다. 다들 포기하고 손절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듯 4,000원 초반까지만 내려오길 기다리는 중 그 이상에서 매수하면 골치 아플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이 좀 씁쓸한 유쾌한 글이기도 합니다. 5,120원 자리다. 밑에 날씨는 어떤가요? 다시 따뜻해질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이 지금 오늘 보니까 윗꼬리가 또 길게 달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도 일단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4,000원 부근이면 이게 지금 자율주행 이슈로 올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그 오토 파일럿 때문에 그 옵션이 한 700만 원 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향후에 제 생각에는 내년에 아마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플랫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힌트를 드리는 건데 지금 거래량이 제가 볼 때 주봉상 보시면 최대치 터졌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세력의 형님들이 움직이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정 준다면은 향후에 저는 4,000원 이하권 같으면 좀 모아볼 의향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당장 오늘은 안 좋습니다. 지금 분봉 보시면 만약에 4,400원 이탈하면 아마 밑으로 많이 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진입하신 분들은 사실 만약에 단기로 보셨다면 손절 원칙이 맞고요. 좀 시간을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4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드렸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손절을 하는 게 맞고 조금 길게 여유를 갖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내년에도 이렇게 자율주행 쪽으로 이슈가 몰릴 수가 있다는 점 그 힌트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게시글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매수세가 약해서 이건 더 못 간다. 다들 포기하고 손절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어쨌든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거래량이 이제 역대급으로 터졌잖아요. 일단 당분간의 시세는 어떨 거라 보시나요? 일단 금일 이탈하면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선수들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어제 오늘 급등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보는 것보다는 조금 좀 눌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부터 보기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이 종목엔 신규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모트렉스 확인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제주 반도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휴대폰 등 모바일 응용기기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제조 생산 라인을 보유하지는 않고 전문 파운드리 회사에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장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앞으로도 더 갈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대장주네. 이건 무조건 상한가 마감이지 내일도 상한가 각이다. 오늘 4,160원에 들어왔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중기로 봐도 될까요? 상한가 터치 전에 들어오는 건 좀 위험할까요? 오늘 매수하면 내일 5층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미국의 화웨이 제재 대장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나요, 전문가님? SMIC 대장주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쪽 전 세계 5위 업체인데 아마 화웨이는 지금 계속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기사 본 걸로는 앞으로 카메라 모듈도 좀 제재를 한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아직 그래요? 확정된 건 아닌데 근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화웨이 전에 그 이슈 나오기 전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SMIC까지 그 생산, 그러니까 해외에서 관련된 걸 다 제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 반도체가 파운드리 쪽 위탁 생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에 약간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4,500원이 일단 돌파가 되면 상단으로 5,000원은 아니고 한 4,900원까지 안전적으로 보면 4,900원까지 보셔도 되고요. 주봉상도 지금 처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일단 불행히 지금 상한가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4,800~900원까지는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화웨이 제재 반사 이익이 아니라 SMIC 제재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상단의 목표가는 4,800~9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4위 제주 반도체 확인하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EM코리아입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EM코리아가 강세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EM코리아 자회사인 EM솔루션을 방문하면서 그린 뉴딜을 선도할 강소기업으로 소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EM코리아는 여기서 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EM코리아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M코리아에 대한 의견입니다. 언제 이렇게 내려간 거야? 오늘 8,000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쩌라고. 내려도 괜찮아. 어차피 양봉인 건 변함없으니까. 이게 바로 꿀 종목이지. 원래 상한가 없는 종목인데 뭘 믿고 8,360원에 올인했냐. 순간적인 착각이 화를 부르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언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오늘 8,000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쩌라고?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 7,000원 초반대 주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EM코리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수소는 잠깐은 좀 조정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야간에 교육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수소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는 실적주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EM코리아는 사실 실적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지금 윗골이 나오는데 아까 두 번째 그래 양봉이라고 했는데 음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7,150원 이탈하면 조종세가 상당히 급격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일 고점 자리 상단이 지금 7,130원대, 종가로 보면은 7,160원인데 그 자리 이탈하면 중간값이 6,800원 정도 됩니다. 그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 단기 테마로 오른 것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50원, 7,180원 이탈하게 된다면 좀 위험한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EM코리안에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네이버 보도록 할게요. 간만에 네이버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장에서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고인데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계속 반복인데 예. 제가 말한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사실 29만 원 정도 얘기했었는데 30만 원에는 지지가 나올 거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언급드린 게 고가를 갔을 때 상단을 돌파하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근처 갔다 내려오고 하는데 최근에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많이 플랫폼 쪽에서 오른 네. 종목인데 플랫폼의 개념이 살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인터넷에 어떤 그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으면 플랫폼, 아마존, 구글, 이제 페이스북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어느 사업에 인해서 자기가 어떤 사업성을 갖고 있으면 그게 플랫폼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카카오 아닙니까? 최근에 그쵸. 플랫폼으로 13만 원대에서 거의 40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네이버가 이제 언택트에서 플랫폼의 수혜주로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하반기에 광고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은 좋게 보는데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게 사실 소형주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워낙 높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1차적으로는 저는 33만 원을 올라가면 위로 다시 34만 원대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29만 원 이탈하면 사실 손절가인데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을 거로 봅니다. 단 하반기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9만 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 손절가 29만 원 말씀하셨고요. 33만 원에 올라간다면 34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이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뭐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강보 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제가 나올 때마다 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18만 5천 원의 전 재산 몽땅 탑승했습니다. 이달 말 30만 원 진입 가능하겠죠. 전고점 돌파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만큼 더 오른다는 거야. 오후 3시 이후를 기대해라. 평단 18만 2천 원 452주 매수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20만 원 갈까요? 500주 맞추고 싶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게시글 볼게요. 추석 전까지 20만 원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솔직히 그걸 알면 제가 신이겠죠. 그쵸. 사실 근데 지금 외국인 기관이 약간 매도세가 나왔다가 또 매수했다. 오늘은 좀 매도세가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 영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게 옛날에 23만 원 거기를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수급을 잠깐 열어놨는데 투신하고 연기금이 사실 매도세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니콜라 악재는 사실 현대차한테는 호재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요? 왜냐? 수소에 가장 지금 미국에서 되게 이슈가 되는 회사인데 맞아요. 지금 뭐 가짜다 진짜다 뭐 언덕에서 밀었다. 네. 제가 그때 저번 시간에 그래서 확인된 바는 없는데 약간의 사진 쪽으로 분석해 보면 뭐 이상하게 좀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믿지는 못하겠는데 어차피 테슬라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근데 조금은 악재가 좀 심한 것 같기 때문에 단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소차 업체가 사실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슈는 유지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시면 상단에 지금 걸린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좀 끌고 가서 20한 3만 원대까지는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단 하반기 이후까지 내년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드립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오늘 홍프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하기 전에 그동안의 관심주들 수익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화요일 일주일 전에 제시해드렸던 BH가 8% 전후의 수익률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 제시했던 ICD도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관심주들도 제시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BH는 잠깐 설명드리면 10월 달에 어쩌면 아이폰 12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 그건 어떻게 보면 BH한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나오면 일단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매도하는 경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차트상은 25,000원 정도를 이번 주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7,000원대까지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큰 흐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봉상도 하반기에 되게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요. ICD는 오늘 나쁘진 않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장세가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8,000원대 초반권까지 지금 한 3, 4% 수익권 정도 되는데 위로 올라갔을 때 17,800원으로 보이긴 하는데 18,000원대 이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수주 잔고가 2천억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주도 확인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제가 계속 최근에 반도체를 추천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 오늘도 약간 그렇습니다. OLED 관련주인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폴더블 스마트폰 쪽 OLED 그쪽 관련주가 요즘 출하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뭐 어제 이제 기사가 하나 있는데 필터를 생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무래도 좀 더 확대되는 이슈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미 생산이 하반기에 신규 이제 핸드폰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쪽에 신규 모델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으로 보시면은 종목이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지만 어제 되게 의미 있는 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3,500원 이하 53,000원까지 공략 구간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종목을 멀게 보시면은 지금 예전 신규 상장 하단 가격이 있습니다. 그 근처인 59,500원. 그리고 만약에 추세를 받아서 강하게 올라간다면 이 종목은 저는 하반기에 솔직히 7만 원을 봅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약에 4만 지금 8,900원 정도가 이탈하면 좀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자리는 손절가로 보시고요. 단 지금 이번 주에 55,000원 넘어가면 목표가는 금방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이녹스 첨단 소재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